안녕하십니까. 날씨 기반 캠핑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작한 저희는 구기 F반 3조 캠퍼스 팀입니다. 언제 어디로 캠핑을 떠나보면 좋을까? 또 나에게 맞는 캠핑장은 어디가 될까? 캠핑장들의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는 없을까? 이 모든 고민들을 저희 캠퍼스 단 하나의 서비스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먼저 기능 구현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퍼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접속과 동시에 스플래시 페이지로 저희 서비스의 메인 로고를 보여드리게 되며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현재 캠핑장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캠핑장들이 캐로셀로 표시가 되며 금주에 날씨가 좋은 곳을 추천하여 해당 캠핑장들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별 캠핑장들을 볼 수 있게 캐로셀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 해당 캐로셀을 클릭할 시 해당 캠핑장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기게 됩니다. 주제별 캠핑장 캐로셀 하단에는 현 위치를 정보를 받아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는 현재까지 전체 캠핑장에서 최신으로 올라온 리뷰들을 모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색 모달입니다. 현재 하단 내부 바에서 검색 혹은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 바를 눌러서 검색 모달을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달 창에는 키워드 검색, 지역 검색 두 가지의 검색 방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 개 중 하나만 검색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 검색입니다. 키워드 입력 후 날짜를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캠핑장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 검색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화면은 지역 검색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검색어에 캠핑장이 총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캠핑장을 조회순, 인기순, 리뷰순으로 정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캠핑장 정보는 해당 캠핑장의 위치 및 구비시설 등으로 한눈에 보기 편하게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찜 기능을 활용하여 유저들이 해당 캠핑장을 추후에 찾기 쉽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역 검색입니다. 날짜 선택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여 해당 지역의 캠핑장 정보 및 금일로부터 8일 이내의 검색은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는 간단하게 온도, 대략적인 날씨 등을 표시를 해두었고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시간별 온도의 변화, 현재 날씨 상태 등으로 저희 서비스에서 문장으로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키워드 검색과 마찬가지로 캠핑장 정보 구조는 같으며 캠핑장을 누르게 될 시 상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상세 페이지에서는 캠핑장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 캠핑장에 리뷰를 쓴 사람들의 리뷰들을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세 페이지에서는 여행 일정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떠나고 싶은 날과 그리고 여행 일정에 추가하고 싶은 메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행 일정과 찜한 목록들은 그리고 내가 쓴 리뷰들은 마이 캠핑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보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키텍처 설명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저희 서비스를 대체적으로 같은 데이터의 활용이 비일비재함으로써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리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날씨 API 데이터 등 비동기적으로 활용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동기 데이터만을 다루는 구조가 필요했으며 캐싱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의 가변 처리도 실시간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리액트에서 직관적으로 유동적인 스타일을 도와주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스타일 라이브러리로 채택하였으며 엑시오스를 기용하여 리액트 쿼리와의 호환 및 캐싱 처리를 하면 안되는 로그인 등의 통신을 원활하게 처리하였으며 오픈 API로는 카카오맵을 이용해 캠핑장의 위치 조회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후 git 플로우를 적절히 활용하여 배포 브랜치에 영향이 가면 실시간 유저들이 배포를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네틀리파이에서 HTTPS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서버는 EC2로 배포를 하고 있으며 NGINS의 로드 밸런싱을 통한 HTTPS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데이터를 받아오기 적합한 비동기 처리도 할 수 있는 엑시오스를 사용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 요청 및 관리를 위해 노드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ySQL을 사용하였고 이미지는 S3 업로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러블 슈팅 관련입니다. 먼저 캠핑장이랑 날씨 AP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 가능한 캠핑장 및 날씨 API를 찾았어야 됐고 또 저희 서비스 목적에 맞는 API를 선별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국 캠핑장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로 판단이 되어 고캠핑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서비스 목적에 맞게 데이터들을 또 추가로 백엔드 단에서 선별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의 경우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라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알맞는 API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설량, 지중 온도, 풍속 품질 검사 등 데이터가 예보와는 맞지 않은 정보들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오픈 웨더라는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API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API다 보니 좌표값 설정이 서울로 지정이 되어서 서비스에 맞게 전국을 특별광역시 및 도로 나누어 좌표값을 설정한 후에 지역에 맞는 날씨와 데이터를 API로 가져옵니다. 또한 API 콜이 하루 1000건으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프론트에서 계속 호출하는 것이 아닌 백엔드 서버에서 API 정보를 주기적으로 한 번에 담아서 그 API의 정보를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게 API 호출을 해서 백엔드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 있는 API 값을 프론트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식으로 트러블슈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용 및 카카오맵 이용에 있어서 트러블슈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사항으로는 카카오맵 사용 시 XY 좌표에 캠핑장 좌표가 담기지 않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은 유스 이펙트로 카카오맵을 실행하다 보니까 백엔드에서 좌표를 받았어도 변수를 처리해준다 하여도 맵 컴포넌트는 마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맵이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작에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스 이펙트 외부에서 변수가 바뀔 때마다 재렌더링을 할 수 있게 의존성 배열의 변수 값을 추가하고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setTimeUp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하지 않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맵 컴포넌트의 좌표값에 하드코딩으로 숫자를 잘 넣어주면 잘 동작된다는 점을 확인을 하여서 백엔드에서 받아오는 API 데이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는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오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받아온 데이터를 다시 변수에 담은 후 사용하여 undefined 에러가 발생할
발생이 되었고 또 경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백엔드에서는 경로가 수정이 되었으나 프론트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점을 변경된 점을 프론트가 인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로 수정 후 맵을 구현하였더니 맵이 잘 동작이 되었습니다. 의견 조율 및 결정 사항에서는 프론트에서는 가능하면 데이터를 이중으로 받아오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였고 백엔드에서는 사소한 경로 변경도 프론트와의 소통 후에 수정하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웨더 API 리퀘스트 스케줄링에 관한 트러블 슈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날씨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되므로 당일에서 7일에 추가된 날씨를 받아오기 위해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일 사람이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는 것은 서버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사항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선택지 및 의견 조율에서는 한적한 시간대인 새벽 5시마다 오픈 웨더 API 요청을 보낸 후 DB 삭제를 한 다음에 새로 생성하여 매일 기온과 날씨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대신 삭제 후 생성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노드크론을 이용하여 server.ts에 예약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한 후 그다음에 노드 스케줄을 이용하여 server.ts에 예약 코드를 넣어서 실행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노드 스케줄이 노드 크론보다 유즈 보수 인원이 노드 크론보다 많고 오브젝트 리터럴 문법을 이용하여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노드 스케줄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및 주제별 캠핑장 조회 시 총 캠핑장 개수 조회 및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캠핑장에 관한 리퀘스트 값이 도 이름, 한 페이지 들어갈 개수 이름, 그리고 페이지 숫자, 정렬 값을 이제 각각의 캠핑장 조회 시 도네임, 넘버 오브 로우, 페이지 넘버, 소트 값을 받아서 DB에 접근하여 해당 칼럼의 모든 캠핑장의 숫자와 페이지네이션하여 캠핑장의 정보를 보내줘야 한다고 요구사항을 삼았습니다. 이때 캠핑장 조회 시 페이지네이션을 해서 보내게 된다면 총 캠핑장의 숫자를 뽑아낼 수 없다는 문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백엔드에서 생각되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MySQL 쿼리문을 구현을 하는 것과 시퀄라이즈 ORM으로 구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번으로 선택할 시 MySQL 쿼리문을 전체 조회, 페이지네이션 코드를 나누어 작성하여 총 개수를 조회할 때 전체 조회 쿼리문을 사용하였고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할 때는 두 개의 쿼리문을 합쳐 사용했습니다. 2번 시컬라이즈 ORM을 구현할 시에 op.like로 전체 조회와 페이지네이션 코드를 나누어 구현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시컬라이즈 ORM을 사용할 시 중복 코드가 발생하여 코드가 길어지고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복 코드 없이 처리 가능한 MySQL 쿼리문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 관련해서 바뀌어진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가상 유저 600명이 초당 50번씩 요청했을 때 요청 최저 속도는 차이가 없지만 요청 처리 속도가 최대 97.4ms에서 62.4ms로 35ms 정도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치도 21.4ms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저 피드백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형 UI가 깨지거나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피드백을 10일에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프론트엔드 팀에서 배포 브랜치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한 후 전체 화면 크기에 비례할 수 있게 픽셀 값에서 퍼센트 값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의 화면 크기에 따라 컴포넌트들이 유연하게 렌더링이 될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조건들이 직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검색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던 UI가 디세이블드 속성의 색상을 바뀌어 다른 조건 입력 시 해당 조건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저희가 유저 입장에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여 투어스토로 해당 검색어가 부족할 시에
검색어가 부족하다는 알림과 검색 조건들이 모두 초기화되었다는 알림을 추가하여 인지에 더욱더 원활하게 느껴질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서 무언가 상호작용이 있었을 때 알림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써 무언가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기능들에도 토스트 알림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F반 3조 캠퍼스의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팀원분들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